안녕하세요, 디자인쉐어입니다. 이번 현장은 디자인쉐어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시공 방식과 디자인 타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이미 해외나 국내에서 몇몇 업체들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고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니즈를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이미 장성한 자녀분들이 있는 노부부시고 두 분의 자녀가 뭐 학업이라든지 이 직장 때문에 거의 반독립을 한 상태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분이 거주할 집을 좀 맞춰서 만들고 싶다. 이게 가장 큰 니즈였고, 기존에는 주방을 가로막는 파티션 때문에 좀 답답한 주방의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친밀하게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서재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주방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전면에 있는 이 위치에 기존에는 파티션이 서 있어서 주방과 거실 간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었던 형태였어요. 물론 과거에는 이 파티션이 있으므로 식탁 자리도 만들 수 있고 주방에서 있는 프라이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쉐어에서 자주 얘기하는 소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형태의 주방이었고, 최근 들어 트렌드에 맞지 않는 주방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바꾸기에 노력을 했는데요. 파티션을 제거하고 이 가운데 아일랜드를 뒀고요. 아일랜드를 둘 때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건, 아일랜드를 크게 만드는 걸 희망한 우리 클라이언트분 니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쪽에 동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식탁이 배치되게 되면 결국은 아일랜드는 이렇게 배치됐을 거고, 결국 이 아일랜드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벽을 바라보거나 식탁과의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진다거나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동선을 배치한 상태에서 키 큰 장이 뒤에 쭉 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구조들 지인분들이나 본인이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평면도를 보시면 느끼셨을 거예요. 보통 여기서 나가는 발코니가 꼭 있죠. 그래서 다용도실 쪽에 세탁실이나 이제 뭐 짐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는데, 자 그걸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림으로써 냉장고도 지금 수직적인 형태가 있고 옆에 장도 다 수직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완결성을 지킨 거죠. 또 재밌는 부분은 가전 수납장 중에서 밥솥은 바로 이 밑에 수납을 할 수 있게 위치를 배치를 했고요. 안쪽에 보면 아까 안에 들어가서 보기 싫은 가전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또 중요한 부분, 제가 서 있는 개수대 옆에 조리 공간을 크게 확보하기 위해서 가열대를 좌측으로 옮겼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야지 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이게 따로 있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을 잠깐 볼 건데, 홈바 부분을 잘 보면 안쪽에 제가 이 벽면이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도 조절기, 그리고 공조, 이 환기 시스템 장치를 안쪽에 보이지 않는 면에다가 스위치를 숨겨놨고요. 그리고 서랍으로 구성된 홈바, 그래서 커피 머신을 두기에도 굉장히 아름답고, 가열대 옆에도 충분히 이 조리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게 장점인 주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일랜드를 구성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이 전면의 위치인데요. 이게 이유는 뭐였냐면, 초기에 이 공간이 단순히 어떤 미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활용하기는 아쉬웠어요. 그래서 바 테이블을 둘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처음에 기획을 했다가, 클라이언트 분께서 근데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다, 굉장히 디자인에 예민한 분이셨거든요. 특히 남편분께서, 보통은 이 아내분들께서 되게 디자인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남편분께서 인테리어나 이런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좀 특이점이 있죠. 상부에 보이는 이 부분은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부에 보이는 이 부분은 보통의 여닫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해 주시거든요. 나는 수납이 많이 필요해서 서랍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사실 그건 맞지 않아요. 이 서랍과 여닫이를 결정하실 때는 수납량이 필요하다, 그럼 여닫이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서랍에 레일이 정해진 규격이 있기 때문에 장의 안쪽까지 사용할 수 없어요. 한 10cm 정도가 짧게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면은 서랍은 어떤 장점이 있냐? 서랍은 장을 열고
위에서 물건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다지장 안쪽에 있는 짐을 꺼내기 위해서 마치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취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수납이 정말 큰 목적이다 그러면은 여다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는 허리를 숙이는 게 싫고 수납량이 많지 않은데 편리성이 더 중요하다 그럼 서랍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주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방과 거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입니다. 클라이언트 니즈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주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탁이 거실 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예요. 디자인으로서 제안 드릴 때는 아일랜드와 지금 식탁에 있는 위치의 관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로 들어오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 게 요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클라이언트 분이 내가 가구의 위치를 변동을 자주 한다. 그래서 식탁이 거실창 앞으로 이동할 때도 있고 지금 현재 위치로 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걸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도를 좀 맞춰놓은 형태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조명, 천장이 깨끗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주 얘기하지만 그래도 클라이언트분 니즈를 무시할 수 없어서 이런 형식의 조명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치가 지금 창 앞으로 가 있는데 거실이 가로폭이 굉장히 큰 형태의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식탁과 소파를 나란히 두고 쓰실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두셨지만 영상을 촬영을 위해서 제가 다시 원래 제가 생각했던 위치로 옮겨놨고요. 아까 주방 쪽에서 말씀드렸던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그 터닝도어를 가린 방식과 거실을 가린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터닝도어를 만약에 똑같이 여기서도 가구도어 형식으로 가렸다 그러면 제가 취한 아트월, 이 TV월 디자인과 매칭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부 띠장이 돌아간 형태에서 왼쪽에서는 패브릭으로 받아주는 느낌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거실에 있을 때 좀 매테리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관으로부터 연결돼서 지금 식탁이 뒤쪽에 보이는 이 부분까지는 한 톤으로 되는 우드로 정리를 해주고요. 전체 패널로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TV월 쪽은 상부에는 화이트 그리고 하부에는 우드 패널 조그맣게 40cm 정도 되는 우드 패널이 전체적으로 띠장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디자인쉐어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시공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볼게요. 설명에 앞서서 몇 년 전부터 가장 인테리어 하면서 핫한 키워드는 몰딩이에요. 일단 첫 번째, 상부에 플러스 몰딩을 쓰냐 마이너스 몰딩을 쓰냐, 하부의 걸레바지는 몇 mm를 하냐. 일반적인 도배 공사를 할 때는 기성품인 80mm 형태의 걸레바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커스텀에서 30mm로 잘라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벽을 이렇게 한번 친다 했을 때는 1대1 걸레바지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 락소에서 나오는 1대1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대략적으로 10cm 정도 되는데 그러면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요 턱이 10cm 정도가 생기는 그 부분이 좀 싫어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하냐, 하부에 MDF를 30mm 정도로 싹 돌리고 필름을 한번 감습니다. 그러면은 단점은 공정이 2번 이상 거쳐지게 되니까 어쨌든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비용이 2번 들 거면 걸레바지의 높이를 높여버려서 이걸 디자인 포인트로 잡으면 어떨까? 가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하는 방식이고 국내에서도 레퍼런스가 많진 않아요. 몇 군데가 하고 있는 레퍼런스입니다.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이렇게 하부 띠장 디자인을 할 때는 상부가 도장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원인은 도어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보이는 도어가 앞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스토퍼의 역할을 하는 이 부분에서 저는 상부를 합리적으로 인테리어 할 수 있게 가성비 있게 만들기 위해 도배로 선택하다 보니 도어하고 도배재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마모되면서 찢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같은 톤의 화이트지만 한 번에 분절을 줘서 안쪽 스토퍼는 필름으로 주고 바깥쪽은 도배로 마감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들어서 막 도장도 하고 스페셜 페인트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인테리어들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라든지 고금리라든지 많은 이슈가 있으니까 내가 색다른 인테리어를 하고 싶고 남들과 다른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할 때 제가 좀 하나의 제안 드리고 싶은 방식이니까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이 형식을 응용해서 더 좋게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그럼 다음은 클라이언트 분께서 또 큰 니즈로 말씀해 주셨던 서재는 제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재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클라이언트 분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장을 최대한 길게 배치를 했고 그 책 중에서도 이 시리즈별로 있는 책들은 오픈장에 보관할 수 있게 위치를 잡은 거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모여 있을 때 색상이 표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로 미관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질 수 있는 책장을 또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책상을 최대한 크게 짜고 마치 두 명이서 쓸 수도 있게 배치를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천장에서 이 책상, 실제로 사용하는 책상 공간이 좀 더 색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게 천장에서도 소재를 한 번 더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도 굉장히 좀 유니크한 디자인을 잡았고 안쪽에서도 빈 공간 없이 수납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디는 닫혀 있고 어딘 열려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확확 다르게 주면서 지금 색다른 이미지를 표현한 거죠. 이제 현관 설명하겠습니다. 현관을 설명드릴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에서 보이는 이 우드 필름이 쭉 벽을 따라서 거실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 하부 띠장이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밸런스에 집중했던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 맵시를 체크할 수 있는 거울 옆에 쭉 루바 형식으로 이렇게 분할선을 주고 이렇게 보이는 이 여기를 열면 안으로 팬트리로 들어갈 수 있게 위치를 구성한 거예요. 제가 이 현장을 디자인하면서 인상 깊었던 게 이 집이 굉장히 건축을 잘한 아파트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지만 여기 보이는 이 보통 방화문에 달려있는 도어 클로저 이게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많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화문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멍이 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기물이 달려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다. 그래서 이 아파트 처음에 디자인했던 분이 되게 감각이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조명을 내려서 여기다가 그 수틀 같은 걸 둬서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 공간을 구획을 했습니다. 이번 현장은 어떠셨나요? 이번 현장에서 이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면서 좀 많이 설렜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거, 뭔가를 창작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제가 이 직업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가 좀 가끔 괴랄한 행동, 시도들을 할 때마다 잘 도와주는 저희 팀원인 전인호 팀장과 이소영 디자이너한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